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후기 데이터 분석 입문반 영상 대체로 오늘은 정규반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길게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3, 40분 내로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제 진행할 것들은 저번 시간에 있었던 아웃라이어에 대한 문제 개선하는 법, 아웃라이어를 찾는 법이죠.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를 찾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시각화로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스코어링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웃라이어 스코어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규화랑 스케일링, 즉 스케일링과 정규 분포를 만드는 정규화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 설명할 것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드는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은 과거 이제 8기 수업 자료도 있어서 그 내용으로 진행해 보면 저번처럼 동일하게 커스터머 아이디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 데이터 만들었을 때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만 했는데, 이 아이솔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보면 여기에 이제 트리가 또 동일하게 나와요.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말했던 아이솔레이션 분할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처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분할되고 이상치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고립되는 형태가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더,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웃라이어 형태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피처들 관계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몇 번 방문했는지가 5.86 이상 미만이다, 이하라고 하다면 yes 또는 o가 나올 거고, yes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기서 더 세분화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방문이 얼마까지 되는지, 그리고 스pen딩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아웃라이어를 좀 찾아가는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학습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네, 내용인 거죠. 이거는 전에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이제 디시전 펑션이라는 걸 갖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분위수를 해가지고 탑 5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올 수 있고, 해당 스코어 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번에 1-1로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1이면 거짓, 마이너스 1이면 참 해서 아웃라이어가 참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너멀리 스코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디가 지금 어너멀리 스코어가 높은지 좀 확인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마이너스 점수대가 거의 대부분 어노멀리가 이제 그 디텍션이 됐었으니까, 그럼 대부분 이런 애들이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애들이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도 수치화해서 스코어링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같이 공유 드리고 이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케일링 이 부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음,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갖고 와봤어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요금과 에이지에 대해서 두 개가 분명히 이상치가 존재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Z스코어나 IQR이나 매드 방식이나 또는 다른 방식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얘네들을 제거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회기선을 그려봤을 때 어떤 식으로 회기선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나중에 모델링 가시면 음, 회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이상치 점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상치 애들이 회기선을 당연히 기울기를 틀어지게 만들겠죠? 자기 쪽으로 더 오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건데, 실제 데이터 회귀선, 이거 동일하니까 저번에 우리 했었던 거입니다. 보면은, 오리지널 데이터 리그레션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회귀선 자체에서 봤을 때 이상치가 한 이 정도로 스크롤 보면 얘네 날려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상치가 이렇게 뭐 많이 잡히게 돼서 얘네들이 없어지는 상태로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얘네만 남다 보니까 좀 더 회귀선이 평평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더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에 있는 이 데이터의 이상치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회귀의 선도 틀어질 수가 있는데 저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치도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상치가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치가 중요해서 얘네들도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인데 이런 이상치들은 다 날려버리고 온전하게 골고루 된 어떤 편향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상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메인과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번엔 스케일링 관련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스케일링? 뭔가, 뭐, 재미없는 개그일 수 있겠는데, 뭐, 치과 생각도 나고, 그죠? 스케일링,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 스케일링이라고 한 거는 뭔가 조정하는 느낌, 뭔가 그 수치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가지고 뭔가 변환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 표준화와 정규화라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당연하게 좀 사용하면서 뭐가 뭔지 좀 헷갈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표준화와 정규화의 어떤 그 정의의 구체적인 차이 이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면 어떻죠? 대부분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둘 다 스케일링이긴 한데 표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개념으로 해서 표준 편차 우리 그 시그마랑 표준 편차랑 뮤의 그 평균이랑 그다음에 원래 데이터 값 해가지고 아래 있겠지만 수식이 그걸 스탠다드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규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정규화는 데이터가 특정 범위 0과 1 또는 뭐 마이너스 1과 1 이런 범위 내에서 어, 스케일링을 만들어서 차이를 조절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안에 위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화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맥스를 갖고 한다라는 거면 민, 맥스 어떻죠? 둘 다 이상치가 있으면 맥스 값으로 잡히면 스케일링 할 때 영향을 주겠죠. 표준화는 어떤가요? 표준화는 평균이 있죠. 평균은 이상치 영향을 또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현실적으로 이상치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좋을 게 우리가 정규 분포화하는 표준화 개념이 이런 건데 얘는 왜 할까요? 아까 제가 방금 힌트를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드는 정교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의 어떤 형태처럼 데이터의 그 분포를 그대로 좀 살아 두려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하면 실제 정규 분포처럼 우리가 표준화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규 분포의 성질,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의 이런 성질을 표준 편차를 남기는 형태에서 스케일링하는 영향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값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값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 값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을 1로 해가지고 이제 값을 만드니까 그 안에 값에 들어가겠죠? 정규분포 형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민맥스도 당연히 값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절되는 값이 0, 1 또는 마이너스 1 값 이렇게 사이에서 스케일링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들은 보면 어, 특히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정규분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준화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 정규성에 대한 어떤 검정이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라는 다양한 모델을 학습할 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건데 그게 아니라 좀 비정규성이 있는 분포들은
사실 민맥스로 해도 오히려 적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좀, 이 단위를 같이 맞춰버린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민맥스 같은 경우는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해요. 단위를 맞춰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오차 약점파 같은 거 계산할 때 정규화를 해서 대부분 민맥스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거리 기반으로 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화, 표준화에 대한 개념들 좀 정리하면서 아래를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나 월소득이 두 개의 수치가 차이가 크죠. 20살과 120만 원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수치로만 봤을 때. 근데 20살이 120만 원보다 엄청 덜 중요하나요? 아니죠. 이건 단순한 수치인 거고 둘의 컬럼의 속성과 이런 측정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실제 데이터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시거나 하시면 도메인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올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도메인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어떤 특정 기준으로 맞추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마치 제일 큰 수가 제일 커 보이게 되고 뭐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머신은 나이나 월소득이나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얘는 그냥 수치만 가지고 보는 애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도메인이라는 걸 영역을 넣어서 숫자의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거고 정교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스케일링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서로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관계수 할 때 공분산이 단위가 다르니까 그거를 나눠줘서 이제 상관계수로 만들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기 전에 대부분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가 결국 단위를 맞춰주면서 스케일링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봤을 때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좀 어렵잖아요. 수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해서 단위를 맞춰주면 특히 뭐 나중에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다른 모델링을 하실 때도 이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0.1, 0.01 이런 게 우리는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게 쌓이면 엄청 큰 수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 기반에 할 때도 무조건 거리 기반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계산할 때도 쓸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수식이랑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어렵지 않고 너무나 잘 아시는 거라서 이 부분은 뭐 넘어가는데 다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표준 정규 분포화하는 표준화 작업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것을 정규 분포화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규 분포로 만들어준다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나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분포를 그대로 그냥 정규 분포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 분포의 그림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원래 분포의 특성을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귀 분석 또는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로지스틱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 배우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당연히 정규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일수록 더 좋은 성능과 그리고 또 어, 흔히 말하는 가정을 위배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민맥스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잘 보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값으로만 나눠버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평균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분포의 중심적인 영향과 편차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민맥스 갖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절대값 가지고 스케일링하는 ABS 스케일링도 있는데 얘도 뭐 절대값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수음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대 절대값 스케일링 하는 애들도. 그리고 이 로버스트는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애들은 대부분 어떤 어, 데이터 전체에 이상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식들이었는데 이 로버스트 같은 경우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배웠던 Q3-Q1, 즉 분위수 가지고 메디안 가지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다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분위수는 데이터를 순서로 나열해서 그 나열에 대한 그 전체 값을 순서의 분포로 가정했을 때 25% 구간, 50% 구간, 즉 몇 번째 데이터가 순서로 나열돼 있냐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의 이상치의 영향으로 값이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위의 방법들보다 이상치에 덜 민감하고 더 어떤 이상치의 영향을 잘 안 받게 스케일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이상치가 크다는 경우, 이상치가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좀 스케일링을 해서 이상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러더라도 그 스케일링의 숨은 수식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수식 안에 숨겨진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면, 더 깊은 인사이트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유튜브 영상이라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두 개 넣어놨는데, 어, 이게 박스콕스 변환이랑 여전슨 변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들을 정규 분포화 해주는 변환이에요. 그래서 뭐 파워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패키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분위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 분위수 노멀라이제이션도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고 이 분위수에 맞춰서 얘네들도 다양한 분포가 있을 때 이거를 또 분위수에 맞춰서 균등 분포로 또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균등 분포로 나눠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분위수 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박스콕스랑 여존슨에 대한 정규 변환인 건데 비대칭성과 뭐 어떤 치우쳐진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정규 분포화해서 만들 수 있는 변환인 거고 특히 대표적인 이런 변환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분포를 이렇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좀 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박스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시계열이나 어떤 통계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분산을 좀 안정화하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콕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양수 데이터만 적용할 수 있는데 얘가 데이터를 변환해서 정기분포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정기성을 확보하고 좀 분산을 안정화하게 만들려고 박스콕스는 이제 그 람다라는 어떤 그 변환 파라미터 가지고 이 강도를 조절해서 이 실제 데이터 x 값에다가 람다의 어떤 람다분의 이제 x 람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게 람다가 0이 아니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뭐 람다가 0이 아니면은 람다가 0이면 로그 변환하고 그다음 람다가 0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0보다 뭐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변환하게 되고 람다가 1이면 뭐 변환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유지한다. 이런 식의 이 변환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 해주는 그 여기 내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곱근 변환도 있고 뭐 로그 변환도 있고 해요. 뭐 아시겠지만 로그나 제곱근 성질이 데이터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데이터가 급속도로 이렇게 치우쳐진 분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만해지게 정기 분포처럼 근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 코드로도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박스콕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최적의 람다 값 가지고 자동으로 얘가 맞춰주면서 좀 분산 같은 거를 정교화해주고 좀 이상치를 완화해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얘는 근데 데이터가 음수면 안 돼서 이제 여전슨 같은 경우는 양수 음수 모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람다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당연히 음수일 때도
어떻게 변환할지, 그리고 람다가 뭐 0인지 0이 아닌지 2인지가 아닌지 가지고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구체적인 수식은 뭐 저희가 그것까지 어려운 수식도 아닐 뿐더러 충분히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이 변환에 대해서도 한번 눈으로 이제 코드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거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부터 한 번씩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다 사이클론 패키지에 있는 이 여기 프로세싱에서 프리 프로세싱 과정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갖고 와서 얘도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스케일러 사용해서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트랜스폼해서 데이터 스케일드 된 거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환되는 거. 민맥스도 여기 민맥스 스케일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똑같이 스케일러 만들고 노멀라이즈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BS 같은 경우도 맥스 ABS 스케일러 해가지고 얘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로버스트도 똑같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이제 이 분위수에 대한 트랜스포머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인가 아니면 노멀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분포에 따라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정규 분포화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뒤에 이제 이 파워 트랜스포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음 박스콕스랑 여전스 이렇게 안에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바꿔주는데, 이 박스콕스와 여전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스케일러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해당 스케일러 값이 들어가면 이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화를 해주겠죠. 데이터가 뭐 음수가 있다라고 하면 음수 있을 때는 여전슨으로 하는 게 좋을 거고, 어쨌든 두 개 다 스케일링을 진행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좀 내용이 더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정규 분포화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가 사실 뭐 스케일링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막 정규 분포화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어떤 부분이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모델링 또는 통계적인 분석에서 어떤 거죠? 가정이 다 대부분 정규분포 가정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형률 구하려는 이게 다 결국엔 데이터도 수치자, 확률이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통계와 엮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규분포라는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 꼭 함께 가야 되는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 배우더라도 정규분포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과정이 너무 많아서 놓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형태로 대부분 분석이나 이런 패키지나 모델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환을 해줘야지 그 가정을 위배하지 않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유의 확률 구하거나 통계적 유의성 검정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정기분포 과정을 위배해서 우리가 기문가설 대립가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피처나 뭐 여러 가지 모델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정기분포 변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링 전에 에이지와 이 페어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면 데이터가 두 개 같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때요? 좀, 네, 왼쪽이 치우쳤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데이터들, 현실 데이터들 보면. 그런데 얘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조금 정기분포화 되긴 했어요. 그죠? 조금. 근데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어때요? 단위를 맞춰줘서 얘가 비슷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그 기본 특징의 데이터 분포는 막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완전 정규 분포화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채 들어가서 스케일러가 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인 거죠. 두 번째, 민맥스를 한번 해볼게요. 민맥스는 어때요? 민맥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최대 최소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어떠죠? 얘는 확실히 얘랑 다르게
최대 최소 값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수 있고 플러스 8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평균이랑 데이터가 이상치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대부분 0과 1로 맞추어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네, 맞아요. 조금은 그렇게 정규분포화되어 있진 않고 정규분포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다른 분포에 좀 영향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와 민맥스의 좀 차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연산하면서 결국에는 그 최적화하기 위해 미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단위 스케일을 맞추지 않으면 이 오차 역전파가 커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뭐 기용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소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민맥스로 맞춰서 그런 계산 과정의 이슈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닌 어떤 피처에 대한 도메인이 있는 과정에서는 이런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면 얘는 정기분포를 또 가정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맥스 ABS 얘도 똑같죠. 얘도 얘랑 비슷하죠. 다만 이제 조금 차이는 최대값을 그 절대값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로버스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끔 잡아간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어떻죠? 확실히 조금 더 정규 분포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랑 비교해 보면 그쵸? 얘보다는 좀 더 둘 다 뭔가 완만하게 정규 분포가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죠.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가 스케일링하는 과정이 같은 데이터라도 과정 방법론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 다음 후행으로 뭘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게 없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 뭘 해야 될지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하는 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균등분포 애들 스케일링 하는 거 작업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정규 분포 애들 스케일링 하는 거. 그래서 오리지널 유니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스케일해가지고 얘네들 단위 맞춰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노멀한 데이터들은 이거 보시면 얘네들도 분위수로 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맞춰줘요. 근데 사실 얘는 얘가 정규분포 형태지 균등분포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스케일링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수 가진 거 트랜스포머를 해서도 이렇게 정기분포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곡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왜곡이라기보다는 좀 치우친 데이터들을 정기분포로 바꾸는 이 방법 여전순이나 박스콕스 말씀드렸고 얘네들은 보면 이런 데이터들 여전순으로 가면 이렇게 좀 바뀌게 되겠죠. 확실히 좀 더 정기분포화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박스콕스도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화로 맞춰준다라는 그 스케일링의 작업들과 트랜스포머, 즉 변환 작업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스케일링만 배우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스케일링을 통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스케일링 작업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거리 측정하는 그런 기반의 알고리즘들 또는 거리 기반으로 뭔가 이상치를 탐지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겠죠. 그리고 거리 측정 방법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케일링 작업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이번 필수 과제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죠. 여기 보면 있습니다. MPG 데이터. 맞습니다. MPG 데이터고요. 얘네들이 보면은 MPG는 연비이기 때문에 어, 연비 컬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마력도 있고요. 마력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웨이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존재할 텐데 여기 네임 보면은 각 이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을 보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로 하면 좀 적으니까 네임 이걸로 할까요? 잠시만. 음.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네임별로 해서 네임드별로 하면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별이죠. 국가별의 네임드가 아니죠. 죄송해요. 자꾸 국가별의 데이터 분포를 보고 어떤 치우친 또는 뭐 왜곡된 치우친 또는 아니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또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케일링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단위도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필수 과제 1번은 어, 이 두 가지만 하죠. 마력의 이제 스케일링 비교 분석해 주시고 어, 모든 스케일링을 다 시도해서 위에서 배운 비교 분석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만약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이제 눈으로 봤을 때죠. 시각화했을 때 정규 분포가 만들어주는 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라별로 비교해서 이거를 다른 나라끼리의 어떤 이 마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텐데 얘네들을 정규 분포나 이런 것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거 갖고 이제 맞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새해 설날이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